2023 수학능력시험 미적분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문제가 매우 전형적이었습니다. 28번도 작년 수능이랑 비교하면 도형 문제가 전형적이었습니다. 29번은 매우 쉽습니다. 30번 문제는 여러분이 많이 봤던 문제에 속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시험을 치렀던 친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공부한 대로 투명하게 해결 가능한 그런 문제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함정도 없고요. 찬찬히 가면은 해결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미적분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미 2년 전부터 수능 시험의 입장에서는 미적분이 그리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게 항상 입증되어 왔습니다.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차근차근 여러분 길을 간다면 충분히 수능 시험장에서 미적분 전부를 다 장악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27번하고 28번은 다 도형 문제고요. 전형적인 등비급수 도형 문제고 28번은 함수에 극한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형 분석의 기본 절차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필요한 보조선을 그리고 주어진 도형상에 어떤 각도 관계, 비율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거에 입각해서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등비급수는 첫 장을 정하고 공비를 정하면 공식대로 1 빼기 공비분의 첫 장 하면 그만입니다. 첫 장 찾으시고 공비를 찾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도전. 어쨌든 4분원이 주어져 있고요. 한 변 길이가 1이라고 하는데 거기 지금 지문에 밝혀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가로 길이 3, 세로 길이 4인 3대 4짜리인 직사각형을 그렸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이놈 길이는 그야말로 5분의 3이고 이놈 길이는 5분의 4겠죠, 그죠? 출제자께서는 여러분들이 원의 중심에 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주상이 P1이 찍혔고요. 여기 A1하고 연결해서 현이 포착됐습니다. 현이 나오면 무조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도형 문제 중에 고등학교 2, 3학년 도형이 가장 쉽습니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선명한 행동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현을 만나면 수직 이등분선을 찾아 긋는 게 기본입니다. 동시에 원주에 점이 찍혔기 때문에 거기랑도 이어보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선이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가 되고 그럼 길이는 1이고 그러니까 자명하게 5분의 3, 5분의 4가 나오는 것도 얻어진 것과 같습니다. 어쨌든 그 선을 긋고 나면 이곳에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Q1을 찍을 때 P1, Q1, A1이 직각이 되고 길이가 같다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 요 빨갛게 생겨먹은 이 삼각형은 그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럼 당연히 중학교 1학년도 아는 그 점하고 그 점을 찾아 이으면 이 선이 그대로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수직 이등분하게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을 긋고 나면 이제 답은 금방 얻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쪽 방향의 길을 정할 때 여러분 그냥 지금 보는 것처럼 5분의 3이라는 놈이 주어져 있는 거니까 이놈 길이는 5분의 2에 지나지 않고 이 세로 방향의 길이가 5분의 4니까 2대 4예요. 그럼 당연히 이놈 길이는 2루트 5만큼이 분자에 있겠죠. 해서 P1에서 A1까지 길이는 5분의 2루트 5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곳에는 줄기차게 그 놈이 사용될 텐데 지금은 그냥 계속 기본의 기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름을 산수해보면 5분의 루트 5분의 2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져 있고 이놈 길이는 그놈의 반쪽가락이 될 테니까 이놈 길이는 루트 5분의 1일 것이고 얘마저도 루트 5분의 1일 것이고 그럼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요 첫 번째 장 빗금치고 있는 첫 번째 장의 이 넓이는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1인 정사각형 넓이랑 완전히 일치할 테니까 5분의 1이라는 아주 예쁜 숫자에 도달하게 됩니다. 동시에 말이죠. 우린 이제 닮은 비를 찾아서 공비를 처리할 건데 두 번째 그림은 OQ1이 반지름인 원을 그린 거니까 요놈 길이만 찾으면 원래 큰 반지름은 1이었던 거니까 요 길이 자체가 닮은 비가 되고 저걸 제곱하면 공비가 돼서 끝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만큼 길이는 아까 정했던 루트 5분의 1인 거니까 결론, 당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 길이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뿌립니다. 얘 지금 1이었잖아요. 얘는 루트 5분의 1이잖아요. 그럼 1대 루트 5잖아. 그럼 얘는 뭐지? 이만큼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길이 전부가 루트 5분의 2였다는 말씀입니다. 결론, 너에서 너를 뺐으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5분의 1일 뿐이고 너무 쉬워, 그지? 그래서 넓이 b가 5분의 1, 얘가 바로 공비가 된다는 말이지. 결론, 1 빼기 공비분의 첫 장 4분의 1이 구하는 정답입니다 해서 매우 쉽고 단순한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이 주어졌습니다. 중심에서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을 만납니다. 수직 이등분선 긋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요. 물론 이런 풀이들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만큼 각을 가정합니다. 그러면 그 각의 2배 각의 탄젠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배각 공식을 이용해서 삼각비로도 접근 가능한 상태가 되는데 워낙에 지금은 이 점도 이변을 바라볼 때 이등변의 이등변이니까 그냥 거놓고 모든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그렇게 삼각비 또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동원해서 푸는 것이 가장 심플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27번이었습니다. 2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도형극한을 다룬 28번입니다. 삼각함수의 도형극한은 풀이 절차가 다음과 같습니다. 제시된 도형을 보면서 그어야 될 보조선을 찾아 긋고 1단계입니다. 각도를 찾아 정리하고 2단계입니다. 길이를 찾고 넓이를 표현하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절대로 잊지 마실 것. 자, 문제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지름이 2인, 즉 반지름이 1짜리인 반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A에서 세타선을 가지고 원주의 점 P를 찍고는 B를 연결했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이게 90도인 것은 자명합니다. 중심에서 말이죠. 수직 방향으로 C를 찍었는데 그러니까 원주의 이등분점에 C가 찍혔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BP 길이하고 CQ 길이가 같아지도록 Q라는 점을 찍었답니다. 너 길이하고 너 길이 같아. 그럼 여러분 이 노란 선이 지칭하는 바는 현입니다. 현. 이해하시죠? 네. O랑 P를 이었습니다. 아까 27번에서 그었던 선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대로 현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수직입니다. 2등분 되겠죠? 2등분 되겠죠? 그 길이는 몽땅 다 같겠죠? 원주각입니다. 이제 각 분서로 가는 겁니다. 중심각은 2세타일 겁니다. 물론 반 자르면 세타가 각각 놓인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이 각이 세타인 것도 자명합니다. 저게 세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간파하게 됩니다. 이게 90도니까 이게 세타니까 90도 빼기 세타입니다. 세타입니다. 여기는 90도입니다. 물론 여기가 90도 빼기 세타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90도 빼기 세타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선하고 이 선이 평행선인 것은 결국 이 각의 같음일 수도 있고 이 각의 같음일 수도 있고 등등등 그냥 계속 모든 말이 CQ하고 AP가 평행선이랍니다. 당연히 그게 평행선이니까
Q에서 수직 방향으로 내려 꽂아서 이곳에 R인가요? 요거 R. 그리고 S인가요? 이렇게 뒀는데 당연히 R에서마저도 여기는 90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이 하얀 선하고 이 파란 선하고 이들은 다 그냥 평행선이 되겠습니다. 물론 얘도 평행선입니다. 해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각도들을 다 찾아서 도형을 드디어 분석하여 완성을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요놈의 넓이를 찾아서 F 세타 하시고 저 위쪽으로 살짝 잘려있는 모습처럼 생겼지만 이런 넓이를 찾아서 G 세타 해보면 최종적으로 저 산수 결과로 답이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지금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주어진 도형 전제 하에 필요한 보조선을 찾고 각도 찾고 길이를 찾으러 가기 직전까지를 소개했고요. 잠시 뒤에는 출제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구성하였나 그 방법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다 찾았잖아요. 그러자마자 요만큼 길이는 1인 거니까 이게 사인 세타고 이게 코사인 세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 F 세타는 사인 세타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1에 2세타니까 2분의 1 곱하기 사인 2세타로서 쓸 수 있는데 어차피 그거나 표현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배각 공식을 살짝 쓰면 나온다 이 말이죠. 그치? 그럼 저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자마자 요만큼 길이는 사인 세타와 똑같습니다. 그죠? 반지름 1이고요. 이게 세타니까 사인 세타. 그럼 당연히 요만큼 길이는 코사인 세타.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만큼 길이가 1이었던 거니까 요런 길이를 알아요? 사인 세타에 전체 길이는 코사인이었으니까 요만큼 길이가 코사인 빼기 사인,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잘 안 써진다 그지? 이쪽 살짝 빼서 요만큼 길이가 높이가 될 건데 요게 사인 세타, 코사인 빼기 사인,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찾아나갈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이는 것처럼 요만큼이 탄젠트예요. 그죠? 탄젠트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얘를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자마자 윗변 길이는 2배 사인 세타로 찾았고 높이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생겨먹은 값을 찾아냈고 그럼 결국 아랫변 길이만 찾으면 끝인데 이 아랫변 길이를 가봤더니 이미 얘랑 평행선이고 그 길이랑 같으니까 요만큼 길이는 그냥 원천적으로 사인 세타고 요만큼 길이만 찾으면 끝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탄젠트였잖아요. 얘가 1이고 이게 세타니까 탄젠트 세타. 여기 또 세타였으니까 너의 길이가 탄젠트 세타에 사인 세타를 곱해. 그러자마자 밑변 길이, 윗변 길이가 몽땅 다 결정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넓이를 찾아서 G 세타를 구해볼 건데 G 세타를 찾아봤더니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윗변을 찾아 더할 건데요.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3마리가 있습니다. 3 곱하기 사인 세타랑 더하랍니다. 탄젠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공통인수로 묶어버릴 수도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높이라는 녀석이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 정리된 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3배에서 여러분의 2배를 찾아 빼서 분자에다 집어넣으라고 그랬으니까 처음부터 말이지 3 곱해버려. 그럼 2분의 3인가? 2분의 3 그러지 말고 얘를 그냥 처리해요. 3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얘는 2배를 할 거야. 그럼 이건 지워버려. 어차피 그 계산이니까. 그럼 2로 약분시켜버려.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을 찾아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빼나가 보니까 여기도 이 식에도 줄기차게 사인이 공통인수로 담겼습니다. 해서 말이죠. 분자를 구성해 볼 텐데 사인 세타를 공통인수로 묶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아래쪽을 뺄 거니까 저 위쪽에서 남는 것이 3 곱하기 코사인 세타고 뺍니다.
요 사인은 다 살았으니까 3 더하기 탄젠트랑 요 놈 곱하기 살아남습니다. 3 더하기 탄젠트 랑 코사인 빼기 사인. 네, 그놈을 세타적으로 나누고 극한 처리하면 끝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곱하기 꼴을 만들었잖아요. 항상 극한을 처리할 때 이렇게 빼가 돼 있을 때는 이 근사계산이 근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곱하기 단계가 되는 순간 이젠 인수 단위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사인 세타하고 세타는 1에 수렴을 할 테니까 얘 계산 결과가 구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분자식을 한번 요약하면 끝인 거고요. 분자를 요약해 봤더니 이게 3코사인인가요? 요 전개식을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3코사인 빼기 속에 빼기니까 3사인 더하기 탄젠트랑 코사인 곱하면은 약분해서 사인이 될 테고, 얘랑 얘랑 곱하면 그건 그대로 둡니다. 탄 세타에 사인 세타, 요 놈을 3코사인에서 뺀 거니까 얘랑 얘랑 죽어버릴 테고, 얘 산수한 결과는 마이너스였는데 빼기니까 2배 사인 세타 하시고, 빼기에 빼기니까 더하기가 되는데 거기에 탄젠트하고 사인이 있었습니다. 네, 사인 세타를 공통인수로 묶어내고, 그러면 여러분이 극한인 거니까 극한값이 2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여러분, 네, 중간에 계산 과정에 차근차근 서두르지 말고 옮김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좀 복잡해 보여, 그치? 그러나 어쨌든 원칙대로 갔을 때 그 계산 과정들이 절차대로만 진행되면 그리 어렵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워보겠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뭐냐?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간파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반원이 있었답니다. 세타만큼으로 이렇게 뻗어가서 P를 찍었답니다. 이게 직각삼각형에서는 여러분이 다 아는 것이고, 중심 찍고 수직으로 올라갔는데 거기 C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얘하고 같은 길이만큼의 이 방향에 Q란 점 하나를 찍었답니다. 그랬네 말이지. 요 다음 장면이 관건이에요. Q에서 CQR이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선이 뻗어 내려오면서 이곳에 R이라는 놈을 찍었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의 원주 안에서 벌어지는데 현의 길이가 같잖아, 그지? 현의 길이 같단 말은 원주각의 크기가 같아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중심각도 같은 것이고, 지금 저진 대로 이쪽 방향에 이 선을 연결하고 여기서 얘를 연결하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완전히 합동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생각해서 QR선을 그대로 연장시키면 C5의 연장선하고 다시 만나게 만들면 이렇게 생겨먹은 큰 삼각형 하나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길이하고 이게 같아. 90도에 90도야. 그러면 여기 점의 좌표를, 여기 점을 T라고 가정하게 되면 A, B, P 하고 T, C, Q 둘은 완전히 합동이야, 그지? 그러면 그 합동인 구조니까 여기를 이렇게 세타라고 둘 것이고, 그때 G세타의 모습을 찾을 때 G세타는 요 빗금친 부분에 해당하는 요 넓이가 되는 거니까 G세타를 표현하기를 왕창 큰 이 삼각형 TCQ, TCQ에서 TSR 이렇게 빼겠다고 생각하면 TQC의 정체가 이 삼각형의 전체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랑 완전히 일치할 것이고,
여기서 잘라낸 이 넓이가 f 세타였던 건데 그러면 2배가 이 큰 삼각형의 넓이니까 너가 그냥 2배의 f 세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여러분, 거기다가 이 아래쪽에 있는 t의 쌀 넓이를 찾으면 이거야 어차피 1이고 이만큼이 탄젠트일 거네. 아까 했던 것처럼 이게 1이니까 이만큼 길이 전체가 1 더하기 탄젠트의 세타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요 큰 삼각형하고 요 조그마한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그들 사이에 이 구조도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90도고 여기는 90도 빼기 세타고 90도 빼기 세타니까 이게 90도인 거를 역시나 똑같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요 놈하고 요 놈마저도 닮았다 이 말이지. 그럼 닮은 비의 입장에서는 이만큼이 2고 이게 1 더하기 탄젠 세타 해당하는 거니까 이놈의 넓이는 f 세타의 2배에다가 닮은 비 넓이비를 찾을 거니까 2분의 1 더하기 탄 세타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서 g 세타를 결정해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마자 f 세타가 결국 공통이었다 이 말이지. 이해가시죠? 네. 그걸 가지고 식을 구성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다시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90도를 주었는가에 주목하게 되면 여기 90도를 포착하게 된다는 점. 첫 문제를 냈을 때 이 빗금친 부분, 즉 G세타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각형이 이게 뭔가 만들어지다 만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해서 연장선을 만들어서 처리해 볼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보면 사실은 저 반원이라는 것이 원을 그려놓고는 원에서 이 도형을 구성한 후에 아래쪽을 잘랐다 이 말이지, 그지? 이런 형태의 출제자의 문제의 구성 상태도 느껴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상상력을 발동해서 아래쪽으로 딱 끌어내리는 이 과정도 꼭 한번 여러분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28번 했고요. 29번, 3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간단한 역함수의 적분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역함수의 적분 문제 중에도 어찌 보면 가장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수투 정도 지식이 동원되는 개념이고요. 여기까지 미적분에서 새로 배우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극한 주제에 들어가 봤습니다. x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에 2의 x승이 있고 분자에 그냥 그놈을 집어넣으면 a 곱하기 2의 2x승 b 곱하기 2의 x승 c랑 6을 더할 겁니까? 네, c 더하기 6이 들어오는데 여러분의 극한이 1이랍니다. 분자물을 살펴봤더니 줄기차게 2x승 투성이니까 그냥 약분을 시켰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2의 x승이 될 테고 여기로 2의 빼기 x승이 될 텐데 여러분의 극한이 1인 것을 해석해 버립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이게 빼기 승이니까 얘 0으로 갑니다. 얘는 무한대로 갈 거 아니에요? 수렴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C는 마이너스 6이 돼서 애초부터 죽어버리시고 사라지자마자 B값만 남아서 1이랍니다. 왜 이렇게 쉽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다음에 ln2를 대입해서 0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ln2를 대입하면 2배 ln이라는 것은 ln4에 해당할 테고 4a로 빠져나옵니다. ln2가 들어가면 2의 ln2 승은 숫자 2인 거니까 그대로 2b가 될 것이고 c를 더해서 요놈이 제로로 옵니다. c는 마이너스 6이었고 b가 1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산수하면 여기 지금 빼기 4입니다. 그러니까 a의 값이 1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fx가 그냥 이 두 개의 식을 심플하게 정리를 해서 당장 찾아낸 것이고 그러면 fx를 요약하면 fx라는 녀석은 2의 2x승 더하기 2의 x승
빼기 6 이렇게 생겨먹은 아주 간단한 함수가 되는데 그놈의 역함수를 가지고 0에서 14까지 적분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역함수의 적분이라는 것은 y축 기준의 적분이 될 것이고 주어진 fx 함수를 찾아 그리면 그 함수의 완전히 정확한 그림이 필요한 게 아니고 대략적인 그림이 필요하겠지. 여러분 미분해보면 알겠지만 증가하는 함수예요. 그죠? 그 증가하는 함수가 0을 당장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언젠가 x축을 통과할 테고 언젠가 14를 통과할 텐데 결국 이때 지나가는 두 x좌표를 찾아내면 그 결과로 나는 주어진 이 역함수의 적분을 y축 중심의 적분으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미 이 말이 주어져 있어요. 그죠? ln 2 대입하면 함수값은 제로다. 이고 그러면 14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걸 찾는 게 1인데 x좌표를 잠깐 몰라서 알파라고 가정하면 2의 2알파승 2의 알파승 빼기 6으로 14가 되는 것이고 이건 얘의 제곱인 거니까 치환해서 x의 제곱 더하기 x의 빼기 20으로 0이 되는 거니까 4, 5, 20에 여기 더하기 빼기를 하시면 x가 결국 4가 돼요. 2의 x승이 4입니다. 이 알파승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알파 값이 말이지 ln 4였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여기를 거쳐 올라가는 어쨌건 이렇게 생겨본 곡선을 하고 있었는데 그놈을 이게 지금 fx의 그림이고 역함수뿐이니까 0부터 14까지 y축을 기준으로 적분하면 결국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될 것이고 빗금친 부분의 넓이라는 것은 사각형의 넓이에서 요 아래쪽 별표 부분의 넓이를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결국 내가 찾는 인테그랄 0에서 14까지 gx의 적분이라는 것은 사각형의 넓이를 찾으면 이건 ln 4고 여기 14가 되는 거니까 14에 ln 4에서 빼기로 합니다. 인테그랄 하시고 ln 2에서 ln 4까지 fx의 적분 2의 2x승 더하기 2의 x승 빼기 6 요놈의 적분입니다. 그럼 이걸 산수를 해내면 최종적인 답이 p 더하기 q ln 2라고 그랬으니까 얘 미리 정리를 해서 28 ln 2 그럼 이제 산수만 하면 끝이겠지. 그치? 산수를 해봅니다. 요 부분만 정리를 합니다. 얘 적분해요. 2분의 1 빠져나와요. 2의 2x승으로 남아요. 얘 적분해요. 그대로의 2x승에 6을 적분해요. 6x가 돼요. ln 2 대입하시고 ln 4를 대입해서 서로 빼내면 그게 내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산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지워도 되죠. 그죠? 네, 살짝 지워보겠습니다. 찬찬히 갑니다. 찬찬히. 나는 ln 4를 단계적으로 대입하면 여기는 2배 ln 4인데 4의 제곱은 16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16이니까 8이 될 테고 ln 4를 집어넣으면 4가 될 테고 빼기에 6배 ln 4인데 우린 ln 2꼴로 표현하는 것이 기본이니까 이가 뛰쳐나오면 12에 ln 2가 되겠습니다. 빼기 뒤쪽 ln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4입니다. 2로 나눕니다. 2입니다. 집어넣습니다. 더하기 2가 됩니다. 빼기 6배의 ln 2가 되겠습니다. 이걸 몽땅 다 산수를 봤더니 여러분 지금 4니까 얘랑 주어를 테고 그럼 8에서 빼기 12 ln 2 더하기로 6 ln 2인 거니까 마이너스 6 ln 2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결국 이 계산 결과를 여기 지금 확 집어넣고 정리를 해보면 28 ln 2에서 얘를 찾아 빼는 거니까 28 더하기 6을 하면 34인가요? 34 ln 2 빼기 8 34하고 빼기 8 찾아 계산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인가요? 네, 이렇게 29번의 계산을 진행해봤습니다. 역함수의 간단한 적분 y축을 기준으로 적분을 시도했습니다. 네, 역함수 적분에 관해서는 이 이후로 조금 더 심화되는 주제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돌아오는 12월 말부터 줄기차게 그 방향의 공부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네, 그거는 그런 기회에 찾아 정리하면 그만입니다. 29번 문제는 어찌 보면 역대 29번 중 가장 쉬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입니다. 매우 심플한 구조였습니다. 29번입니다. 30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30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적분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이 수능 제도는 미적분을 선택한 사람한테 상당한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점. 그러니까 공통문항에 있는 미적분하고 미적분에 있는 미적분 사이에 기본적인 개념의 틀은 완전히 같다는 점. 그럼 거기에 새로 배우는 새로운 소재들이 등장한다는 점. 거기만 주목하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연마하면 네, 어렵지 않게 미적분은 정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입니다. 초청계수가 양수인 3참수가 됩니다. 네, 양수입니다. 그럼 여러분 대략의 개형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겁니다. gx를 가봤는데 2의 sin 파이 x승 빼기 1로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지수함수 2의 x승은 단순 증가함수이고 sin의 파이 x란 자식이 그곳에 합성되어 있는 상태고 1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평이동이니까 이 함수의 모든 모양은 얘가 결정하는데 쟤를 미분한 식은 여러분 금방 암산할 수 있듯이 사실상 sin의 파이 x가 이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gx 그래프의 개형, 즉 극대극소랑 이 모든 기본 성질은 얘가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아둘 것 중에 하나인데 합성된 속함수가 주기함수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저 함수도 통째로 함수가 주기 함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기가 이 자리입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보세요. 몽땅 다 값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쯤 되면 gx 그래프를 그냥 그려놓고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극대극소의 위치마저도 sin 파이 x랑 똑같습니다. 대칭성마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0 있어요, 1 있어요, 2 있어요, 3 있어요, 4 있어요, 5 있어요, 6 있어요. 그래 이런 행위가 공통문항 12번 문제를 푸는 거하고 완전히 맥락상 같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 주기 2자리 함수를 그릴 건데 사인 함수랑 생겨본 꼬라지는 똑같고 그럼 2분의 1에서 최대가 만들어질 테고 그게 곧 극대가 될 건데 살짝 대입하시면 알겠지만 2 빼기 1입니다. 그럼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당연히 0 넣든 1 넣든 2 넣든 3 넣든 1 빼기 1이니까 빵인 것은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 1부터 2까지 사이를 생각해보면 사인 함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졌다 올라가는데 다만 지수값에 약간의 조정이 생겨서 여기는 빼기 1승이 될 테니까 쟤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2분의 1 빼기 1 이곳에 극소가 생길 것이고 당연히 그때 x좌표는 2분의 3이 될 테고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게 한 주기일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미 다 아는 대로 완전히 기본 주기함수를 그린다고 생각하고 이걸 쭉 그냥 그려나가면 gx 함수를 여러분이 다 그린 것과 똑같아요. gx 완성.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에서 배울 첫 번째 새로운 내용이 이런 사태 합성함수를 만나도 예간파하고 대칭간파하고 그래프의 개형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fx는 어차피 3참수니까 두 함수의 구조는 다 알았어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전형적인 합성함수를 선언하고는 합성함수가 특정한 지점에서 극대가 된다는 사실하고 특정 구간에서 방정식의 실근계수를 따집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출제자가 단 한 번 살짝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락 말락한 어떤 장면을 얻었는데 박스 안의 내용을 선생님이 지금 다 써봤는데 말이죠. 박스 밑으로 내려가면 F의 조건이 또 있거든. 이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문을 읽을 때 반드시 끝까지 다 읽어야 돼. 무슨 말이냐. fx는 더 있다 이 말이지. 무슨 조건이 더 있는데 f에 3을 대입하면 2분의 1이래. 심지어는 f'3이 망이래.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3, 2분의 1에서 기울기가 제로다 이 말이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는 저게 한 극대 또는 극소 같은 위치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상당한 fx 함수의 규정력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지문을 읽을 때 반드시 끝까지 다 읽고 나서 가는 게 좋습니다. 질문도 읽어두는 게 좋습니다. F2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fx를 확장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극대란 말은 조금 전 그 12번처럼 조건이 두 개입니다. 그죠? h에 0 대입하면 G가로 F가로 제로인데 이 값이 제로라는 조건 1번. 그 함수를 미분해요. 0을 대입해서 0이 될 건데 합산함수 민법을 그냥 써보면 이놈이 제로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지금 극점이 아니고 극대라고 했기 때문에 그 12번하고 완전히 같은 이유로 도함수는 0을 기점으로 해서 반드시 양수이다가 음수로 받게 된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 기준 위치에 0이 놓인다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H'X를 잠깐 구해놓고 G'의 fx 다시 곱하기 f'x를 쓴 후에 x가 0보다 조금 작을 때, 0보다 조금 클 때 이 전체 보가 반드시 양에서 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곤란하다. 그지? 극대, 극소에서 미분계수 제로인 거 맞지만 특별히 극대가 되면 도함수가 왼쪽에선 양수, 오른쪽에선 음수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겁니다. 되시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답은 아주 간명해졌습니다. G에다가 F0를 집어넣습니다. 이것도 22번하고 정신이 똑같습니다. F0를 집어넣어서 0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럼 여러분 보는 것처럼 얘가 몽땅 다 0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 F의 제로는 무조건 어떤 정수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지, 거길 전제로 해서 밑으로 내려봤거든. 요 놈이 지금 0이라고 그러는데 역시나 또 생각해보면 좀 전에 말한 그 정수 위치를 추적하면 어떤 정수 위치에서도 기울기는 0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0이 아니니까 이 말의 결론 F' 제로가 제로야. 인정되지? 그러자마자 F 함수는 0,n에서 다시 또 기울기가 제로다. 그러면 앞서 있었던 그 조건 3에서 기울기가 제로잖아요. 그러면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fx 함수는 극대극소를 가졌는데 0에서 극대가 될 것이고, 여기 그러니까 어떤 정수값이 생겼단 말이고, 3에서 극소가 되는데 그때 함수값이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의 fx를 다 알려준 거랑 진배가 없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극대라 그랬기 때문에 이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리고 보니까 요 앞쪽에 있는 부분이든 뒤쪽에 있는 부분이든 F 함수의 그래프로부터 추론이 가능해요. 그지? 0의 왼쪽으로 가시면 이런 지점인데 거기서 기울기는 양수잖아요. 너가 양수야. 여기선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음수가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감소하고 있으니까. 얘 음수야. 그지? 그런데 연산 결과로 이가 플러스를 유지하고 마이너스를 유지해야 될 거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부분은 무조건 양수를 기록하라는 말입니다. 그때 또다시 얘는 G'으로 가면은 얘가 그냥 X좌표에 해당할 것이고, 기울기가 G 함수에서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라고 합니다. 다만 fx는 n보다 살짝 작은 위치니까 G'에 n에 살짝 빼기, 너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림 속으로 살짝 가보면 정수는 정수인데 짝수 위치에서는 기울기가 양수고 홀수 위치에서는 기울기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알았어. 그지? 결론적으로 말해서 n이라는 수는 짝수여야 된다 말이지. 해서 말이지, 헷갈릴까봐 아예 n 대신에 어디 있어? n 대신에 짝수니까 em 좋아. em을 쓰기로 하고 n은 영원히 지워버렸어요. 그럼 여기 지금 y절편이 y축과의 교점이 2m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해서 합사함수의 극대극소의
기본 흐름은 심플하게 건너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구간 영삼에서 hx 이퀄 일방정식의 실근이 7개랍니다. hx라는 것은 g의 fx야, 그치? 언제나 합성은 항상 단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g 안에 fx가 담겼는데 그놈이 1이라는 방정식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간이 지금 0,3이니까 0,3구간이란 말은 f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지 감소해가, 그지? 여기도 논하지 않아요? 여기도 따지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fx라는 녀석을 잠시 t라 쳐놓을 때 t라는 녀석은 2분의 1보다 크고 2n보다 작은데 이 구간에 이놈 함수가 1대1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7개의 실근을 한단 말은 이 t값이 하나 생길 때마다 교점이 단 한 개씩이니까 이 구간에서 gt 함수 이 값이 1이 되는 순간에 실근 7개를 기록해라. 이 말을 가지고 g로 하면 끝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1의 위치를 찾아봤더니 자연상수는 2.7 땡땡땡땡 가는 거니까 얘는 1.7이고 2를 찾아서 수평선을 쭉 가봤습니다. 그렇자마자 우리가 주의할 점은 2분의 1의 오른쪽부터 간다는 점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교점은 세는 게 아니야.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교점이 찾아졌는데 이곳에 7이 쓰여 있는데 마지막 주의할 점 n이 t가 취하는 범위는 2n까지라는 점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7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다음 더 가서 이곳에 8을 두면은 이게 짝수잖아, 그지?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서 8까지 자르면 7개가 있다는 말이고 8을 넘어서게 되면은 교점이 당연히 더 추가되면서 요렇게 갈 테니까, 그지? 이런 점이 포착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 결론적으로 말하면 짝수 2n 8과 같습니다 해서 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얘가 8인 겁니다. 8. 그럼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인수정리하기로 해요. 네, 여기 0입니다. 여기 3입니다. 2분의 3입니다. 이 간격은 3입니다. 반 자르면 2분의 3입니다. 3에다가 2분의 3을 더하면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fx 함수가 초창수는 p였는데 x의 제곱에 x 빼기 2분의 9 더하기 8 이렇게 된다면 그지? 거기에다가 3 대입해서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f3을 찾아. 9p 3이야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더하기 8이야 2분의 1이야 양변에 2를 미리 곱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7p 28, 16 1 p의 값이 27분의 15 9분의 5 네, 그래서 p 자리에 9분의 5를 집어넣으면 fx 함수가 확정되고 f2는 그냥 숫자 2를 대입해서 계산할 거니까 이건 선생님이 계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포인트 1번 주기, 대칭이 살아있다. 극점도 얘가 다 결정한다. 그럼 함수값의 모습만 잘 찍어내면 개형은 그릴 수 있다. 합성함수의 극대극소를 따질 때 지금은 특별히 극대이기 때문에 미분계수 제로로는 모자라고 반드시 좌우에서의 부호 변화를 확인해야만 정확한 답에 도달한다는 점. 네, 이 다음은 지문을 읽을 때 끝까지 읽고 나서 행동하는 것이 무조건 승리자가 되는 길이라는 점 강조하고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학년도 대수능 미적분의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드밴티지를 가진 여러분, 미적분 선행학습이 좀 덜 됐다 해서 조바심 내지 마시고 겨울, 봄, 여름, 가을 여러 차례 반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내 실력을 다지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 마치겠습니다.